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용 부분이 됩니다. 공용. 여기는 국민주택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가 되면 여기는 저희가 세대수는 여기는 많이 지을 수가 없으면 여기는 제한을 해놨어요. 세대수가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5종의 공동택 회계관리 규정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일단 1절에 이제 관리비 등이다 해서 이제 보면 1번의 양가로 1번의 관리비에서 이제 규모는 최소 의무 관리당 공동 입점이 사용되는 그 공동택의 유지 관리 위해서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택에 내야 한다. 나번 규모는 의무 관리 대상하는 잠깐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볼 거는 여기 이제 관리비 등에 이제 보면 일단 크게 네 가지를 구분하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럼 흔히 말하는 저희가 관리비 하게 되면 몇 가지 관리비 비목이 있을까. 그래서 일단 지문에 가면 이제 공동택에 저희가 회계 관리가 되죠. 회계 관리인데 이제 하나 구분하고 들어가실 부분의 내용이 첫 번째, 그러면 저희가 관리비 하게 되면 그 관리비 관련된 것은 저희가 이 주택법상은 관리비는 몇 가지 비목으로 합니까? 그래서 10가지 관리비 비목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문에 일단 1번에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그리고 5번에 승강기 유지비하고 6번 난방비, 7번의 급탕비, 8번의 수선 유지비, 9번 진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다. 그래서 9번하고 10번 위탁관리 수수료까지 총 10가지 관리비 비목으로서 주택법령에서는 관리비를 10가지 비목으로 정하고 있다 부분하고요. 두 번째, 관리조차는 다음 비용에 대해서 관리비와 구분 징수한다. 그러면 요 방금 받은 10가지 관리비 비목도 있고요. 이 관리비와 구분 징수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비와 그러면 구분해서 구분 징수해야 되는 것은 또 몇 가지가 있냐. 그래서 관리비와 구분 징수는 이 관리비 이 10가지 일반 관리비에서부터 마지막 저희가 위탁관리 수수료가 10가지 관리비와 뭐 하라고 이거를 저희가 구분해서 징수하세요는 몇 가지가 있냐면 2가지 해서 일단 지문 1번에 장기수원 충당금과 2번 안전진단 실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합니다. 4번에 사용료 등의 내용이다. 그래서 양으로 4번에 가보면 주체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다음의 사용료 등을 입주자 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보시면 저희가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는 이제 보시면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해 징수하는 사용료가 몇 가지가 있냐. 그래서 사용료는 제가 이제 보시면 9가지 사용료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문에 가면 1번에 전기료, 수도료, 1, 2번의 전기, 수도료에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와 수도료를 포함합니다. 1, 2번. 3번은 가스 사용료에 포함을 해서 5번, 4번 지역난방비 공동택 난방비 급탕비, 5번 정화조물 수수료, 6번 생활폐기물 수수료, 7번 공동주택단지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그 다음 8번 입주대비 회의의 운영비, 선거관리위원 회의 운영경비 총 9가지의 사용료 부분을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희가 따로 부과. 그러면 따로 부과는 몇 가지가 있냐면 따로 부과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저희가 2가지입니다. 저희가 2가지를 따로 부과한다. 그래서 지문에 저희가 1번에서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운동시설 위탁한 때는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주민운동시설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민운동시설의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동그라미 1번. 2번은 주체는 보수를 위한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 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따로 부과는 방금 봤던 대로 2가지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10가지, 2가지, 9가지, 2가지 중에서 그럼 여기 방금 나와 있는 지문에 관리비 10, 구분징수 2, 사용료 2, 9, 사용료 9가지 하고요.
따로 부과하는 두 가지. 그럼 이와 같은 저희가 관리비에서부터 따로 부과에 관련된 여기에 관한 지문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냐, 구분할 수 있냐,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보면, 구분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사용료 중에 하나가 되는, 예를 들어서 지문 8번 입주자 대비 회의의 운영비. 지금 여기 지문 중에 사용료 중에 입주자 대비 회의의 운영비는 관리비로 부과한다, X죠. 입주자 대비 회의 운영비는 관리비가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그거는 사용료로 갑니다. 자, 그 다음, 자, 경비비는 사용료로 부과한다, X예요. 경비비는 어디로 갑니까? 관리비 여기까지 하나 비목이지 사용료는 들어가지 않고요. 자, 그 다음, 장기선 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X예요. 관리비 구분 징수는 장기선 충당금과 안전진단에 관련된 실시비용이라면 해서 장기선 충당과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관리비와 구분 징수한다.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네 가지 관련 부분을 여러분이 그 소속이 쉽게 어디로 부과할 건지 그 구분을 할 수 있냐가 일단 여기서는 그 세부적인 부분, 여기 이 하나, 둘, 셋, 넷에 따른 부분에 따른 것은 그거를 구분해서 여러분이 그 각각의 관리비에서부터 따로 부과에 관련된 지문 중에서 이 네 가지 구분 중에 이 중에 어디로 이거를 구분, 즉 분류시킬 거냐를 여러분이 이제 그걸 연습하는 부분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양가로 2번부터 양가로 5번까지는 그 분류상을 위치를 바꾸었을 때 구분하실 수 있나, 이제 그 부분 한번 정리를 하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비 등 내역의 공개 등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거 제가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관리비 등 내역의 공개 등이다. 뭐 저기는 크게 두 가지 양가로 6번에 가면 동그라미 1번에 공개 내역. 그러면 공개 내역은 몇 가지를 공개할 것이고, 여기서 볼 거는 제가 보면 세부적인 공개 방법에 관한 부분에 따른 점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면 여기는 관리비 등 내역의 공개 등, 관리비 등 내역의 저희가 공개 등입니다. 그러면 관리비 등의 내역의 공개 등은 두 가지를 제가 정리해야 돼요. 주택법에 정하고 있는 관리비 등의 내역 공개 등의 규정과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내역의 공개 규정에 관한 부분을 정리할 건데, 일단 그러면 자, 내역을 공개하세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자, 공동택 관리조처는 다음 각호 내역을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공동택 관리조처는 다음의 내역을 나와 있죠. 다음의 내역을, 여기는 지문이 하나 좀 중복이 되는 부분들인데, 자, 여기는 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지문이죠. 그래서 부분 하나 지워버리면 되겠고, 일단 그래서 여기는 공동주택에 나와 있는 부분에 공동주택은 다음의 내역에서 여기는 중요한 건 다음의 내역 중에 뭐는 빼라고 그랬냐면 항목별 산출 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 내역. 근데 세대별, 예를 들어 103동, 예를 들어서 708호에는 이와 같은 항목에 따른 관리비 비목에 따라서 그 비목을 세부적인 부과 내역은 제외합니다. 세대별 부과 내역은 요거는 공개하게 되면 여기는 뭡니까? 저희가 사생활 침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별 부과 내역은 공개하지 마세요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와 같은 절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봐있고요. 그러면 공개는 네 가지입니다. 기억, 관리비, 사용료 등 디귿, 장기선 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그리고 리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3번에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지금 동그라미 밑에 나와 있는 사망의 니은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율에 따라 네 가지를 공개하세요. 네, 공개하지요. 라고 되어 있고요. 자, 2번으로 가보죠. 그러면 법에서는 그 네 가지를 공개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 공개할까요? 그래서 2번에 주택 또는 입대 회의는 1항 기억부터 디귿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하자 보수 보존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발생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그래서 원칙은 전자 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다만 선정 방법이 전자 입찰 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원칙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데 선정 방법이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면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밖 입찰 방법 등은 하위 법령의 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동그라미 3번을 좀 주의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공개 등에 이제 보시면 여기는 법에서 공개 방법 등에 이제 보시면 주택법의 선정 기준, 쉽게 여기 뭐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죠. 관리비에 관한 법은 선정 기준. 그러면 선정 기준은 주택법에서 선정 기준은 무슨 방법? 원칙은 저희가 전자 입찰 방식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그 나와 있는 대로 다만이죠. 다만 선정 방법 등이 전자법에 적용하기 곤란한 게 원칙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하되 이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해서 하는 게 곤란하다고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전자입찰 방식이 아닌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에 따라서 이와 같은 선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선정 기준 하나 정리했고, 그다음 선정 방법은 그럼 하위 법령의 시행령의 선정 방법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공개하세요라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기억. 자, 관리비 등을 입주 등에 부과한 관리처에는 그 관리비 등 일단 야간가로 열고 닫고 해서 관리비 등을 다음 달 말일까지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택 관리정보 시스템을 공개해야 한다. 잡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한다. 그래서 선정 기준과 여기 공개 기준 잘못 적었네요. 기준은 그리고 방법은 정해놨죠. 자, 방법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단 공개합니다. 그래서 공개의 방법에 관한 부분을 보면 관리비 등이죠. 여기서 보면 일단 묶어버리죠. 저희가 관리비 등과 저희가 잡수입에 관리비 등과 잡수입은 이거를 어떻게 공개 방법은 해서 관리비 등과 잡수입은 저희가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음 달 말일까지 해서 나와 있는 지문에 보면 저희가 지문의 네 번째 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언제까지? 다음 달 말일까지 하나. 그런데 니은에 가보면 양가로 6의 1항의 리을에 양가로 니은에 따라 공개될 사항이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양가로 1항이 있죠. 6의 1항에 따라 공개될 사항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원칙은 요거는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비 등과 잡수입에 관한 것은 다음 달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합니다. 그런데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 그럼 여기 이제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이제 보시면 주택관리업자를 저희가 선정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관리비를 집행하는 사업자 선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 선정과 요 두 가지는 요거는 언제 공개할 건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관리비를 집행한 사업자 선정은 제가 이제 입주자 대표회가 선정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관리주체가 선정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여기서 사업자 선정은 누가 선정하는 경우는 여기 제외하냐면 여기는 저희가 관리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선정하는 경우는 저희가 선정은 제외입니다. 그럼 여기서 선정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업자 선정을 하든 주택가 선정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했거나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이 경우는 언제까지 공개합니까? 해서 지문 니은번에 가시면 해서 이제 관련 니은 설명하고 있고요. 디귿 가보죠. 니은 각호의 사항, 이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사업자 선정의 사항이 결정이 된 입주대표회는 이를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지. 지금 양가로 가면 주체 통제가 양가로, 관리주체가 직접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은 두 가지죠. 입주자 대표회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주체가 선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는 누가 선정하는 걸 제외시킨다고 그랬어요.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가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여기는 누가 선정하는 것만 들어간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하는 규정만 포함시키겠다 그래서
제외하여고 기역에 따른 기역에도 불구한 거라는 것은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와 같은 선정에 관한 두 가지 사항에 관한 것은 여기는 공개를 여기는 저희가 즉시 공개한다. 즉시 여기 똑같죠. 여기 두 가지 다 다음 달 말일까지 즉시 어디에다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체 관리 정보 시스템이 다음 달 말일까지 요 규정은 이 선정의 규정은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는 즉시 공개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관리비 등과 잡수입은 언제까지요?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세요. 그러나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입대표이와 사업자를 선정하는 이 규정에 따른 내용은 다음 달 말일까지 미루지 말고 뭐 하세요? 즉시 저희가 공개한다는 것에서 요 두 가지 규정 꼭 하나 주의해서 정리해 두십니다. 부분 하나 보고요. 예치 등에서는 동그라미 2번에 관한 부분 하나 보죠. 부분 하나. 자, 저희가 이제 보면 7번 예치 등의 동그라미 2번 예치 등에서 이제 보시면 예치 등에서는 자, 관리비 등, 주체는 관리비 등 입대표가 지정하는 금융계 예치 관리하되 장기손 충당금은 별도 계좌로 예치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관리비 등은 여기는 누가, 여기 금융기관 지정은 누가 합니까? 금융기관 지정은 입주자 저희가 대표회의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되 그 중에 요 관리비들 중에서 이 관리비등과 관련한 보시면 이거는 별도의 계좌. 그래서 별도의 계좌로 예치 관련. 그럼 여기서 말하는 관리비 등 하게 되면 저희가 세 가지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여기 세 가지라면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는 이겁니다. 저희가 관리비 하고요. 저희가 사용료 그리고 저희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이르게 해서 세 가지를 저희가 관리비 등이다. 그래서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 충당금을 말하는데요. 세 가지 중에 여기에 예치하는 금융기관 지정 입대표가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별도의 계좌 예치하는 것은 이 중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만큼은 통장을 따로 이 관리비와 사용료 같은 통장에 넣지 말고요. 통장을 달리해서 예치하세요.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라고 되어 있어요. 별도의 계좌 예치 관리하다. 이 경우 계좌란 것은 장기수선 충당금의 계좌는 즉 통장은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대표 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해서 여기 1번 한번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2번 하나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관리비는 세부 내역이다. 세부 내역이란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제가 관리비는 10가지 관리비 내역인데 여기 한 번 더 들어가서 그러면 10가지 세부 내역에 관련된 부분에 몇 가지만 크게 한번 저희가 정리하자. 그럼 이거는 다시 뽑아서 이쪽으로 보죠. 그러면 저희가 관리비 세부 내역이다. 그래서 방금 봤던 저희가 10가지 일반 관리비에서부터 마지막 위탁관리소 총 10가지 관리비 비목인데 그 10가지 관리비 비목 중에서 이거 하나 보자. 그래서 일단은 1번의 일반 관리비에서부터 마지막 위탁관리 수수료까지 쭉 정리하고 있죠. 부분들은.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이제 보시면 관리비 비목에 이제 보시면 지문에 1번 일반 관리비에서부터 마지막 위탁관리 수수료까지인데 7번하고 8번 보실까요? 일단 여기는 세부 내역 중에서 여기는 이쪽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세부 내역 중에서 자, 저희가 난방 방식 하게 되면 개별 난방, 중앙 난방, 지역 난방인데요. 저희가 개별 난방과 관련된 난방비 급탕비는 관리주체가 신경 쓸 일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셋 중에 하나를 빼버렸네. 개별 중앙 지역 난방, 개별 난방은 전혀 신경 쓸 게 없고요. 그 중에 저희가 지역 난방과 중앙 난방을 신경 쓰면 되죠. 그럼 저희가 여기 급탕비 그러면 저희가 중앙 난방, 지역 난방이든 추우니까 뭐예요? 따뜻한 물을 공급하고 또 추우니까 뭐예요? 난방을 한다. 그래서 급탕비와 난방비는 저희가
개별 난방은 급탁 난방비는 전혀 신경 쓰고 뭐든만 신경 쓰면 돼요. 중앙 난방 또는 지역 난방 구분하는데 그러면 난방 방식에 따라 중앙 난방 또는 지역 난방에 따라서 난방비를 부과하는 개소가 다르다면 저희가 그 중에 자 급탁비하고 난방비 중에서 그 공동택의 난방 방식이 중앙 난방 또는 지역 난방에 따라서 그 급탁 난방비를 부과하는 개소가 다르다 해서 여기 관리비에 들어있는 급탁 난방비는 여기는 보면 저희가 여기는 중앙 난방 방식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중앙 난방 방식의 공동택의 난방비 급탁비 중에 어디로 갑니까? 관리비 비목으로 세대 부과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난방이 중앙 난방 방식의 공동택의 난방비와 급탁비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이쪽으로 뽑아놓으면 여기는 보면 그러면 중앙 난방인 경우에 난방 여기 지역 난방 방식이죠. 그러면 저희가 지역 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 급탁비는 어디로 부과한다는 거예요? 사용료. 그래서 같은 난방비하고 급탁비입니다만은 중앙 난방 방식이면 관리비로 그리고 지역 난방 방식이면 어디로 갑니까? 징수 대행인 사용료로 해서 부과한다는 것 확인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교재 가면 지금 나와 있는 2번에 그 저희가 지문에 7번의 난방비 급탁비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서 난방비 일단 먼저 정리할 그 분류상이 관리비에 들어있는 또는 사용료에 들어있는 해서 난방 방식별에 따라 위치가 다르다는 걸 한번 구분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 구성된 한번 잠깐 볼까요? 난방비는 난방비 급탁에서 원가에서 급탁비를 뺀 것을 난방비라고 해요. 그러면 급탁비는 급탁용 유류대 및 급탁 용수비를 해서 저희가 급탁비로 합니다. 그래서 세 번 이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자, 그 다음 저희가 이제 보면 그 중에 5번하고 6번. 5번의 승강기 유지비와 6번의 진행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인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볼 것은 5번, 6번에서 여기는 뭐 5번, 6번에 승강기 유지비와 그 다음에 진행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에 관련된 저희가 이 두 가지 다 직영시 저희가 전기료입니다. 그러면 승강기 유지비와 그 다음에 6번에 들어있는 진행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에 들어있는 직영시의 전기료는 그죠? 승강기를 올라가고 내려가려면 전기 있어야 돼요. 진행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즉 인터넷 시스템을 돌리려고 하면 이거를 뭐가 있어야 돼요? 전기료가 있는데 그러면 이때 직영할 때 전기료는 요거는 어디로 이거를 구분할 거냐? 그래서 승강기 유지비와 진행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 관련 직영시의 운영 관련된 전기료는 이거는 저희가 공용전기료로 이거를 저희가 보낸다는 것 하나 확인하시고요. 요거하고 같이 하나 요거를 구분 정리할 건데 자 일반 관리비에 가보면 제가 동그라미 3번에 제세 공과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는 보면 자 그 중에 일반 관리비죠. 일반 관리비 7가지나 일반 관리비 중에 제가 보면 제세 공과금에 관한 이 공과금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저희가 관리기구죠.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는 해서 이 전기료는 이거는 공용전기료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기료는 전기료입니다만 승강기와 진행형 설비에 관한 이 전기료는 요거는 공용전기료로 가고요. 그 다음에 관리기구가 사용한 관리기구 사용한 이 전기료는 요거는 어떻게 해요? 요거는 관리비 비목 중에 하나 어디로 가면 여기는 제세 공과금으로 가는 거지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는 공용전기료로 간다 X예요. 그 다음에 승강기와 진행과 관련된 이 직영시 전기료를 해당 승강기 유지비 또는 진행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로 부과한다도 틀린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 세부 내역 중에 전기료는 꼭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전기료 구분 하나는 이 두 가지는 공용 전기료지만 이 관리기구에 사용한 전기료는 어디에는 저희가 제세 공과금으로 갑니다 하나 구분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관리비 10가지 세분의 가장 중요하고 출제 빈도도 앞으로도 지금까지는 높았었고요. 앞으로도 높을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저희가 수선 유지비입니다. 수선 유지비요. 수선유지비 총 4가지 수선 유지비는 꼭 해서 여기는 서술형으로 물어보든 아니면 기입형으로 물어보든 간에
수선 요집에는 동그라미 지문 1번, 2번, 3번, 4번 해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4번에 네 가지 중에 어디를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끼워 넣기 하든 아니면 손계단 하나를 이 끼워 넣기 해서 다음 중 수선 요집이가 아닌 것을 골라내는 형태든 아니면 요 1, 2, 3, 4 중에 어디를 가로쳐도 여기를 기입해 넣을 수 있게끔 수선 요집에는 선택형, 기입형 모두를 막론하고 정확한 준비가 꼭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 네 가지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몇 번이냐면 동그라미 2번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네 가지 중에 특히 꼭 써보는 연습 두 번째 나와 있는 냉난방 시설의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 그 다음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조비 및 제방 검사, 특히 이 지문은 꼭 기입형으로 출제된 것을 대비해서 명확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에 따른 지문을 꼭 정리해서 마무리를 좀 해서 봐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제가 근데 그 부분 좀 주의하셔서 관리비 세부 내역은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부분들. 일단 여기서요. 1절에 보면 방금 관리비에 관한 분류부터 쭉 해서 하나 정리했었고 2절을 건너오면 관리비 산정 방법과 관리비 예치금에 관련된 부분에 따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공동태 회계 관리는 다 지금 관리비 10가지부터 방금 봤던 관리비에 관한 10가지 세분의 구성 내역까지 다 법입니다. 근데 여기 관리비 산정 방법은 여기만 유일하게 이론상 정립이 된 부분이고요. 이 이론에 관련된 관리비 산정 방법은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출제 기준을 이용한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서 이 박스에다가 관리비 산정 방법은 저희가 두 가지요. 연간 예산제와 그리고 월별 정산제에 관한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특징을 박스에 이렇게 쭉 해서 한 5에서 6가지 정도의 특징을 박스에서 넣어놓고 다음 박스 중에 연간 예산제 특징 짝짓기를 물었고요. 또 월별 정산제 특징을 짝짓기 그러면 이 특징을 찾는 이 짝짓기 형태를 물어본 게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연간 예산제는 1년간 쓸 또는 지문 그대로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 12억의 예산을 2017년도 예산을 예를 2017년도의 예산을 A라는 공동택에서 12억을 쓰겠다라고 예산을 세웠으면 201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얼마를 쓰는가요? 1억씩을 쓰겠다. 그러면 그 매달 1억이란 금액은 세대 전유 면적에 비례해서 똑같은 금액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내는 것을 연간 예산제라 해서 개념 하나. 월별 정산제는 이거는 여기는 1월부터 12월, 여기는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매달 내는 금액이 뭐 10만 원이든 많든 적든 간에 12번을 똑같이 내는 거지만 월별 정산제 이 부분도 여기는 매달 내는 금액이 달라. 예를 들어서 겨울이면 난방비, 여름이면 에어컨을 더 가동하다 보니까 뭐 전기료 부분에서 매달 관리에서 뭐 내는 금액이 다른 걸 월별 정산제 개념에 따른 이제 특징을 박스형으로 넣어놓고 이거를 골라내기 형태로 물었던 부분들 중에서 여기는 하나만 기준 잡으시면 되는데 이제 월별 정산제 잠깐 볼까요? 장점은 매월 정산으로 회계되는 민원이 배제되죠. 그리고 사용자 부담 원칙의 부합이라 내가 쓴 만큼만 세액에 부과하다 보니까 사용자 부담 원칙에는 부합 또는 뭐 저감하고요. 물가 변동에 적응이 용이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올라가면 오름폭을 내리면 내림 즉 증감의 폭을 반영해서 세대에 부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더라 보니까 회계 처리가 매달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 처리가 매월 다르다 보니까 회계 처리가 복잡하고요. 그리고 가계 부담이 불균형이라는 것은 겨울은 난방비, 여름은 뭐 전기로 해서
가계 부담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균형이 잡힐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불균형. 그리고 여기 긴급비용 발생 시 별도 징수란 것은 쓴 만큼만 세대 부과하다 보니 어떤 긴급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따로 어떤 징수를 통해 징수하는 단점도 있고요. 정산사무가 번잡하다는 것은 매월 저희가 세대 부과하다 보니까 매달 관리사무소 직원이 세대의 글을 저희가 정산해서 또 관리비를 부과하는 그 사무가 번잡하더라. 그래서 이와 같은 장단점의 반대 개념을 돌리게 되면 해서 연간 예산제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관리비 예치금은 간단하게만 보죠. 관리비 예치금. 자, 관리비 예치금은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지문이 관리비 예치금은 밑에 나와 있는 징수 및 인계에 관한 규정의 최초 주택법으로 이게 저기 만들어지면 최초 징수 및 인계 규정이 들어왔고 이후에 저희가 2년 전에 관리에 관한 요 규정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리비 예치금은 1번에 징수하고 인계 규정을 하나 따로 징수 인계와 두 번째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로 징수하는데 징수 인계는 누가 나오면 여기는 사업 주체가 징수하고 저희가 인계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는 여기는 누가 나옵니까? 여기는 보면 주체 여기를 관리 주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1번, 2번 각각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 1번에 자 1번 이제 보시면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와 과반이 집필될 때까지 공동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입주 예정자와 관리 계획을 체결하며 그 계약에 의해 당해 공동택의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이걸 무슨 돈? 관리비 예치금을 사업주 입주 예정부터 징수할 수 있다. 1번. 2번. 자, 그럼 이 돈은 사업 주체 관리가 끝나면 이 돈을 주고 갑니다. 언제 주지요? 동그라미 2번 해서 자, 입주대표와 사업자 입주대표회가 관리 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는 사업주체 입주대표회에게 관리비 예치금을 인계합니다. 그러면 내역은 쓴 내역은 사업 주체가 뭐예요? 관리비 인수인계할 때 넘어간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은 돈이 넘어가는 시점과 주체를 3번은 그 관리비 예치금에 관련 사용했던 내역은 업무, 즉 관리업 인수인계할 때 넘어간다는 게 이 부분이고요. 이번에 관리에서 볼까요? 1번 관리조차에 해당 공동의 공유물 관리 및 운영 대 필요한 경비를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요. 2번 그러면 요 관리비 예치금을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이 돈을 주체는 반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체가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하려고 봤더니 소유자가 뭘 체납했다?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체납됐다면 여기 예치금을 그 세 가지 하나에 해당된 금액만큼 차감을 하고 저희가 여기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뭐죠? 소유자가 공동체에게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징수한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원 충당금을 미납한 때 그러니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를 미납한 때는 그때는 관리비 예치금에 정산한 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하나 밀 때는 여기 예치금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정산한 후 반환할 수 있다 부분과 3번 관리비 예치금의 징수 관리 및 운영 대 필요한 사항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까? 네 부분하고요. 마지막 지문의 3번에 2번만 잠깐 보죠. 여기는 관리 주체가 모든 사업 주체가 두 가지 주체라만 제한해 놨어요. 누구가 해당되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의 경우라면 두 가지 장기수원 충당금 및 관리비 징수에 관하여 체납이 있을 때는 이거는 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들어가는 게 이거는 바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체납 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A와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의 경우라면 두 가지에 대한 체납이 있다면 규약으로 정하는 절차가 아닌 이 법령에 따른 국세 또는 지방 체납 처분 이를 강제 바로 쳐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입주자가 여기는 그 부분만 정해 예외적으로 뭐 장기간의 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사는 빼고 일단 여기는 두 가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조차라면 장기수원 충당금 관리비에 대해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 예외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끝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보시면 제가 관리비에 관련된 공동택의 회계관리 규정 이 부분 여러분이 정리는 정확히 잘 하고 계셔야 할 부분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